우선 여기 보니까 보여드린 거 보시면 우선 여기 설명에는 어머니 설명이 오셨는 거고 그다음 처음. 처음이에요? 네. 설명이 오신 분 계세요? 처음. 그때 내가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 제가 그 설명이 하듯이 앞에 제일 앞에서 맛을 카드 보여줘. 애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는 약간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녀석들이. 근데 맛을 카드 보면 애들 굉장히 신기하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 그러더니 갈수록 좋아졌는데 이 앞 시간에는 한 번도 그 설명이 안 오신 분들 내가 맛을 카드 해줬어요. 애들 했듯이.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아까 그 학생들한테 오면은 설명이 했듯이 여기서부터 설명이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설명이 하면서 왜 제일 목적은 이제 그 우리 탐구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퍼즐은 이제 좀 재미적으로 하고 지금 원리 탐구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건데 이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표는 제가 하고 싶은 목표는 여기 있는 거죠. 노동하지 말자. 그 수업 퀴즈에서 1+1이 뭐냐 그러면 피곤합니다. 애들이 모르죠. 영상을 보는 애들 외에는 한 명 있더라고. 영상 엄청 많이 보내가있어요. 설명이 엄마하고 같이 설명을 하고 몇 번 봤대. 그런 애들 외에는 모르는데 그건 뭐 하려고 하냐면 원리 탐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예를 들어서 30분 걸릴 것을 10분에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20분은 놀 수 있는 시간이니까 놀자보다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공부를 할 때 정확하고 시스템을 푸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어머님 생각 이게 충분하고 공부를 하는데 왜 이게 공부를 못하지? 이건 뭐냐면 시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내에 하더라도 이 정확하게 빠르고 풀게 되면은 짧은 시간인데도 공부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잘 못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여기 얘기를 해요. 식을 쓰지 않으면 내가 무식하다 진짜 무식해진다. 식 안 쓰면 천재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천재라고 생각을 한다. 식을 쓰지 않으면은 연계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좋은 식을 써야 된다. 좋은 식의 정의를 내가 얘기를 해줘. 좋은 식은 뭐냐면 물론 그 원리 탐구 책을 보면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쉬운 부분을 이따가 어머니 보고 이거 책이 쉬운데요 그러는데 쉬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쉬운 문제를 통해 답을 맞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을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가장 좋은 식은 그 문제를 푸는데 식을 통해서 그게 이제 쉽게 나와 있을 것만 아니지 시험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로 바뀌더라도 그 방식으로 풀면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문제를 다 풀지 않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으니 공부량이 줄어들 거고 또 좋은 식의 정의는 뭐냐. 그 식을 통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약간 변형만 시키면 그 학년 위에 학년에서 적용이 되게 그 학년에 맞는 식을 쓰되 어려워져도 풀 수가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적용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식이 되면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고 숙제하는 것도 시간이 줄어들고 시험 때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좋은 식 자체가. 그리고 시험에서도 영재호는 지금 전부 다 서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서술이 점점 늘어날 거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수능에서 서술이 나옵니다. 이미 그 얘기가 2008년부터 나오기로 했으니까. 목표는 좋은 식쓰기, 그냥 식쓰기가 아니고 좋은 식쓰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식을 안 쓰는 사람은 내가 무식하다고 얘기를 할까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식을 계속 안 쓰는 데가 개무식이라 한다 그러면 애들이 욕 아니에요? 막 그러거든. 그래 그 개자가 이렇게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식을 이제 써야 되는 그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하고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게 좋하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은 여러 가지 애들이 이제 뭐 꿈도 있고 그러는데 뭐 설명해서 하듯이 꿈 써는 거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엄마 아빠 좋아하니까 써는 거지 너희들이 공부만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다. 뭐 놀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놀려면은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넘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아무도 저기를 맛을 안 보여줬으면 내가 이 학부모님 시간에 어제 그 보여서 시간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 보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이렇게 돼요. 시간은 처음 숙제 검사, 오늘은 이 숙제 검사 대신 올해 대신 여러 가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식을 왜 써야 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수업하고 질문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분 정도, 쉬는 시간 할 때 50분 정도 주고 넘어가거든요. 오늘은 숙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오답 노트는 여기서 합니다. 그 책에서 틀린 부분의 오답 노트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테스트가 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가 테스트를 내니까 테스트 부분에 틀린 부분하고 세모된 부분도 있어요. 세모 이런 만약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 동그라미 된 것은 오답 노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 뭐냐면 가장 단순 계산 실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답 노트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세모된 부분 이렇게 뭐 2번 세모 이렇게 했을 때는 1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 오답 노트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단원 테스트 하는데 이 약간 이제 시간을 정리할 시간을 줘요. 이 정리할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애들이 시험을 보려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했던 공부들이라든가 내가 중요하게 했던 걸 다시 검토를 해야지 시간이 효율적으로 적용이 돼요.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 시험이에요, 시험.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덜 간 것을 다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잠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면서 식이 나쁘면 다시 지적을 해요. 요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르게 써라. 도덕을 했으면 이렇게 쓰지 안 된다. 그리고 식이 안 써져 있으면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시험 내에서도 풀이 과정이라든가 식 지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이건 이렇게 써야 돼, 이건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숙제는 그날 배운 거 유제하고 종합 문제고 채점을 꼭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여기 와서 채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식이 없으면은 벌금 나요. 매를 줄 수는 없으니까 벌금을 매기는데 뭘 잘못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애들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벌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테스트에서 아까 했지만 식이 중요한 식을 잘 썼는 뒤에 가서 약간 틀린 거 점수가 감점을 적게 시키는데 식이 없이 답이 맞으면 거의 점수를 제가 안 줘요. 왜냐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게 처음에 시험 문제는 답이 나오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을 꼭 쓰라고 얘기한 거고. 수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여기서 있다가 이민 간다든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이쪽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들이 멀리서 오는데 차로 태워다 줄 수 없을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 줌을 열어둘 테니까 여기 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똑같이 성출이 바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시험은 여기서 와서 보는 게 좋은 거고. 시험도 거기서 보는 애들 있어요. 뭐 부산에서 들어오는 애도 있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애도 있는데 걔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서 보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수업은 코로나 이전부터 저는 있었어요. 수업이. 왜냐면 외국인 저한테 배웠다 외국에 나간 애들이 좀 많아서 거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정표가 돼 있는데 일단은 그나마 소수 찾기 이거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암산한다든가 소인수분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선생님 머리 터질 것 같은데요.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제 이 단어는 좀 새로운 애들이 진법을 잘 몰라요. 저 마술카드 진법이거든요. 되게. 진법을 이용해서 마술카드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현재 진법을 모르게 되면 응용 문제나 이런 게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진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풀린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5단어는 애들이 엄청 어려워해요. 배수 찾기라는 약수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떤 문제를 할 때 증명하지 않으면 못 풀게 하거든요. 증명 안 하고 보면 공식 적용하면은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응용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또 배수 이론은 이게 다 증명이어서 그때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영상 보고 그리고 문자도 하고 할 거예요. 영상 보고 엄마들 내가 확인했나 안 했나 애들한테 보고 뭐 그럴 애들은 없겠지만 이따금씩 그런 경우가 이따금씩 있어서 두 분이 서명해 보라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 서명 좀 해주세요. 5강 영상 봤습니다. 5강 앞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학년들은 6강, 7강, 8강이 좀 어려워하는데 학년이 높은 학생들은 여기 6강, 7강, 8강은 문자화식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약간 쉬워. 그 다음에 평면도형도 그렇게 많이 여기서부터 어려워하긴 해요. 입체도형이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창의사고리 이 부분은 교과서 이외의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려워하는 게 5강, 10강, 11강 그리고 여기 1강, 2강 같은 데서 처음 배우는 거여서 약간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시험 때 가까운 9강, 10강 그냥 마지막 여기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시험지를 다 모아놓으라고 그러거든요. 홀들을 줘요. 모아놓으면은 여기 10강 할 때 여기 1강부터 6강까지 시험지가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냐면 시험지 모아놓은 것도 틀린 부분 오답부터 했지만 이게 점검을 그냥 풀라는 게 점검을 이게 어디가 틀렸걸 점검을 한 다음에 비시험지를 모두 풀어야 돼요. 전에 맞았던 것도 안 푸는 게 아니고 맞았던 것까지 풀어야지 그동안 했던 공부가 다 되거든요. 여기 이제 10강 할 때하고 11강부터 이렇게 7강에서 이렇게 같이 번복해서 주니까 공부만 꼭 하지 않으면 시험 못 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만약에 여기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 다시 풀라고 그래요. 보통은 85점 이상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주 잘하는 애들 막 90점, 100점 가까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 애들을 보면 85점 정도, 80점 할 때 넘어야 되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정리가. 그럴 때 다시 해서 시험 다시 보게 하거든요, 종합시험은. 근데 워낙 점수가 나쁜 경우는 재시험, 재수강을 하게 하는데 그건 어쨌든 한 번씩 있어요.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재수강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못 듣게 해요. 여기서 할 때 이건 안 됩니다. 그걸 가는 거는 가다가 포기를 할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 수월하게 가지 않고 마지막에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럴 경우는 다시 수강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하여튼 공부는 쉽다 생각할 정도로 가야지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자기 거가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시험 60점 미만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도강은 발석을 하게 되면 영상을 전에 찍었던 영상을 제가 수업했던 그대로 봐요. 근데 여기 지금 했던 수업이 아니고 예전에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 찍어놓은 거 영상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뭐 농담 내가 많이 해서 농담만 그거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여러 번 보고 온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영상을 그대로 보내드리고 질문 및 테스트 일정을 관리 선생님한테 하면은 보통은 수업 전에 아니면 수업 후에 이렇게 해서 오는 날 이렇게 보는 게 좀 효율적인 시간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려요. 결석하면 그날 아마 바로 링크가 갈 겁니다. 미리 또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5단원처럼 어려울 경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래도 다른 내용들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보내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가 덜 간 부분은 또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시고 공부를 다시 해주면 좋아요. 선걸 규정들은 벌금하고 관계가 없이 이렇게 하는데 애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지각이 있는 지각. 여기는 저는 성격이 그래서 어떤지 몰라도 여기 딱 11에다 0 딱 되는 순간 내가 벌금을 매겨. 1초도 내가 안 맞은 거야. 저 선생님 들어올 때 이거 뭐 1분 전에 여기는 여기 거기가 아니고 여기 들어와야 되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시험지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시험지 다 모아놨다가 저희들이 다 제출하게 해요. 이렇게 공부했나 안 보게 그 상금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벌금 다 모아가지고 제가 피자를 가져오는데 피자를 엄청 많이 사요. 여기 있는 다 모은다 그 다음 내가 밖에 하면은 남아서 막 다른 애들도 주기도 하고 이따금씩 다른 보충 수업하러 오면은 이게 피자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애들 그럴 때 먹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성적은 문자로 갑니다. 문자로 가고 그리고 게시를 하는데 이따금씩 그 어머님들이 게시하는데 좀 얘기를 하시는데 게시를 하는 게 애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애들이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 점수가 바뀌게 되면. 어떤 경우 제일 먼저 와서 점수가 없는 뭐 쳐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빼고 한번 붙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합시험은 그 날짜에 봐야 되고 늦게 보면 이제 제가 얘들도 막 상품이 첨예해요. 돈이 많지는 않은데 애들도 그 10,000원짜리 하루 종일 굉장히 저하를 하고 그래요. 현금으로 주거든요 제가. 그리고 시험지 종합시험지는 여기 시험지 내에서 나와요. 시험지 자체가 그 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모아놨기 때문에 근데 시험 똑같이는 안 됩니다. 근데 증명은 똑같이 안 될 수가 없어. 증명 같은 건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나 이런 것은 그 비슷하게 시험지를 다 풀게 되면 풀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뭐 70점 이하면 80점 정도로 돼야 되고요. 지금 애들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3하고처럼 문자와 시계가 식세우기가 시계 개념 여기 안 돼 있으면 제가 못하게 해요. 여기 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돼야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영재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원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원리탐구는 영재원하고 관계가 없이 그 대신에 만약 영재원 가야 될 학생들은 여기 마무리 그 수업을 하게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를 하고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이제 원리탐구는 이걸 하기 위한 그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교과서와 교과서 이외의 부분들이 많아요. 심화 과정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저희들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연산 단계가 있고, 그다음 개념 단계가 있고, 개념이 끝나면 심화 단계 가기 전에 원리탐구 과정을 해요. 그러면 심화 과정이 풀려요.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 영재원 가는 학생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교육청 초등학교 3, 4학년들은 교육청을 갈 때는 원리 4까지 하고 여기 SNP를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게 3까지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은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도 가게 해요. 4학년들이 좀 안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게 하고 잘하는 경우는 교대로 바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보통은 2까지 해서 이렇게 오는 게 교육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교대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서울대하고 연대는 초 6학년하고 중1인데 여기는 원리 1까지 가는 게 원칙이지만 보통은 이렇게도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머니 생각보다 공부도 애들이 좀 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식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변해서 요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심화 과정을 풀기 위한 이론적인 작업이에요. 그리고 서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지식들이고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 교과서와 교과서 이외의 것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재고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영재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떠나서 내신 대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필수적인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영재고 그래도 잘하게 되면은 영재고 이렇게 시험 한번 보라고 영재고 대비하려고 오지 않아도 제가 안타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 생각 안 하다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보라고 한 이유는 한 가능성이 반쯤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번하기는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아도 이게 안 해도 영접을 안 가더라도 충분히 여기만 잘해도 그 내신 대비나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꼭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KGM 하는 학생은 여기 지금 현재 여기서 최극심화인데 심화 단계는 다른 학원에서 여기까지예요. 저희 여기는 굉장히 여기 어려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는 이제 영재고 수업을 많이 해서 영재고 대입이 이게 심화서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영재고 끝나는 애들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 라인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내신 대비해서 최상위권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럼 KMO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여기 외부에서 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워. 그 대신 그냥 노동 문제는 아니에요. 노동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제가 그런 다 제외시켰거든요. 시중에는 노동청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은데 나는 그럼 제가 책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어렵지만 그걸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 것들. 즉 머리에 도움이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도움이 되는 이런 문제들 위주로 책을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 책이 갑자기 생각 여기 책이 여기 5학년들 여기 있죠? 이 책 여기 이 중에서 제가 안 쓰는 더 쉬운 단계가 여기 있어요. 쉬운 단계. 대교에서 지금 전국에 러닝서인데 다 전체가 다 들어가 제 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5학년 6학년 책들이. 그래서 이게 빠진 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퍼즐도 좀 들어가 있고 개념들이 원리 그 익히기 분야가 있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 쓰는 것들은 다 얘기를 좀 하죠. 또 이게 만약 문제 풀 때는 꼭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미지수 설정을 하고 식을 쓸 때는 뭐가 빠뜨려서는 안 되고 뭐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게 잘 안 돼요. 식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잖아요. 간결하게 써야 됩니다. 안 쓴 게 가장 낫고 그리고 무식하다고 내가 뭐라 하죠. 그리고 여기 식을 쓰는데 수식으로 써야 돼요. 식을 수식으로 쓰는데 한글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수식이 안 될 때 이유를 한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글을 한글 막 많이 쓰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이제 그 거니까 일단 한글은 될 수 있는 데가 쓰지 않아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그래서 한눈에 딱 보면은 보면은 내용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공부 잘한다 안 한다 칭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저한테 배운 애들은 그걸 엄청나게 잘합니다. 뭘 써야 되는지 뭘 써야 되지 않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원리탐구로 거쳐지면은 3하고 2까지 오면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2로 바로 들어오는 학생들 그게 시간이 좀 짧아서 잘 안 돼요. 근데 3하고 2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한 2단계를 거치면 식 쓰는 걸 거의 완벽하게 잡힙니다. 보시고 식이 빠지는 식이 있나 없나 정확한지 마지막에 보고 답에다가 밑줄을 쳐야 되고 그리고 식을 쓸 때 그림에다 식을 쓰는 것은 식이 아니고 밖에 밑에다가 이렇게 식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건 맞는데 왼쪽에 여기서 써가지고 이렇게 가면 내가 감점시켜요. 여기서 쓰고 여기가 비면 괜찮은데 여기다 써놓고 여기 앞에가 비어있으면 더 감점을 시켜요. 왜냐하면 가다가 여기서 이 버릇이 생기면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다 지워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서술형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꼭 여기서부터 써서 여기는 지어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 글씨는 제가 글씨 워낙 못 쓰기 때문에 애들 그 대신 알아보기는 써라 그러거든요. 저도 글씨 못 써가지고 내가 써놓고 내가 모를 때도 있는데 그리고 불필요식은 두 줄로 붙이도 말고 반드시 지우고 써야 돼요. 더 쓰는 것도 좋지 않고 인상은 좋은 인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지우고 그냥 단순 계산은 지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단순 계산은 지워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문제 중에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나와요. 이게 첫 수업인데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수험 볼 때는 이렇게 써서 하라고 해요. 식을 쓰게 하는데 시험이 아닐 때는 그냥 암산은 다 할 수 있어요. 암산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시험 때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바로 나와요. 머릿속에서. 이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다 암산으로 전부 다. 이런 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근데 이거 애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니 또 암산은 쭉 나와요. 요걸 다 이렇게 암산으로 애들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 소인수분해죠.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릿속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사니까 이렇게 해서 25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거 잘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만큼 오면은 뭐 터진다고 그래요. 그냥 암산 안 하다가 하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소위 다 암산으로 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암산으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것도 감점시켜요. 이런 걸 암산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간이 짧아지고. 근데 그 기본은 이거 다 애들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암산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소인수 분해 그리고 소수 찾기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소수 찾기거든요. 이게 소수 찾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게 97이 소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막 물어보는데 여기까지만 나눠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개, 뭐, 그러면 혹시 11로 나오지 못하죠. 근데 그 이 설명서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아마 여기가 이해가 잘 안 갔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갔으면 영상을 좀 보내달라면 나 보내주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오면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이거 어려우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라토스테네스 책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안 나와 있어요. 어려우니까 아마 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소수냐 아니냐 뭘로 소유수보가 되냐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 교과서 것도 있지만 교과서 이외의 것도 응용되는 거라든가 앞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면은 암산 능력을 갖춰야 되고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거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 이제 앞으로 심화 과정이라든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걸 통해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제 푸는 시간이니까 애들도 그러거든요. 이게 시간을 공부량이 많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런 걸 갖추고 있으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부를 적게 하더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대신 식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계속 활용을 해요.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애들이 오늘 아마 여기서 요거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암사는 쪽에서 약간 삐걱삐걱 하지만 잘할 거 오늘 보니까 다 잘하더라고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도 만약 2로는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 잘하는 사람들 이제 영재원 가려고 한다면은 일부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대신 쉬운 부분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부분 빠지고 원래 이로 넘어가 버리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보이죠. 어머님들은 보니까 이따가 쉬운 게 보이는데 쉬운 걸 통해서 어려운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리 영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보여드린 거 보시면 우선 여기 설명에는 어머님 설명이 오셨는 거고 그다음 처음이에요? 네. 설명이 오신 분 계세요? 그때 내가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 제가 설명이 하듯이 제일 앞에서 맛을 카드 보여줘요. 애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약간 어수선하더라고요. 녀석들이. 근데 맛을 카드 보면 애들 굉장히 신기하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 그러더니 갈수록 좋아지는데 이 앞 시간에는 한 번도 설명이 안 오신 분들 내가 맛을 카드 해줬어요. 애들 했듯이. 여기 보시면 요거 아까 학생들한테 오면은 설명이 했듯이 여기서부터 설명이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설명이 하면서 이제 왜 제일 목적은 이제 우리 탐구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퍼즐은 이제 좀 재미적으로 하고 지금 원리 탐구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건데 이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표는 제가 하고 싶은 목표는 여기 있는 거죠. 노동하지 말자. 수업 퀴즈에서 1더하기 2이 뭐냐 그러면 피곤합니다. 애들이 모르죠. 영상을 보는 애들 외에는 한 명 있더라고. 영상 엄청 많이 보내가 있어요. 설명이 엄마하고 같이 설명이를 몇 번 봤대요. 그런 애들 외에는 모르는데 그건 뭐 하려고 하냐면 원리 탐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예를 들어서 30분 걸릴 것을 10분에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20분은 놀 수 있는 시간이니까 놀자보다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공부를 할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어머님 생각 이게 충분하고 공부를 하는데 왜 이게 공부를 못하지? 이건 뭐냐면 시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내에 하더라도 이 정확하게 빠르고 풀게 되면은 짧은 시간인데도 공부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방법이 잘 못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이 하듯이 여기 얘기를 해요. 식을 쓰지 않으면 내가 무식하다 진짜 무식해진다. 식 안 쓰면 천재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천재라고 생각을 한다. 식을 쓰지 않으면은 연계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좋은 식을 써야 된다. 좋은 식의 정의를 얘기를 해줘요. 좋은 식은 뭐냐면 물론 원리 탐구 책을 보면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쉬운 부분을 이따가 제 어머니 보고 이거 책이 쉬운데요 그러는데 쉬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쉬운 문제를 통해 답을 맞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을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근데 가장 좋은 식은 그 문제를 푸는데 식을 통해서 그게 이제 쉽게 나와 있을 것만 아니 시험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로 바뀌더라도 그 방식으로 풀면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문제를 다 풀지 않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 나와도 풀 수 있으니 공부량이 줄어들 거고 또 좋은 식의 정의는 뭐냐 그 식을 통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약간 변형만 시키면 그 학년 위에 학년에서 적용이 되게 그 학년에 맞는 식을 쓰되 어려워져도 풀 수가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적용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식이 되면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고 숙제하는 것도 시간이 줄어들고 시험 때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좋은 식 자체가. 그리고 시험에서도 영재호는 지금 전부 다 서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서술이 점점 늘어날 거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수능에서 서술이 나옵니다. 이미 얘기가 2008년부터 나오기로 했으니까. 목표는 좋은 식쓰기, 그냥 식쓰기가 아니고 좋은 식쓰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시간 안 쓰는 사람은 내가 무식하다고 얘기를 할까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식을 계속 안 쓰는 데가 개무식이라 한다 그러면 애들이 욕아니에요 막 그러거든요. 그래 그 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식을 이제 써야 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하고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게 쭉 하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은 여러 가지 애들이 이제 뭐 꿈도 있고 그러는데 뭐 설명해서 하듯이 요 써놓은 거는 학부모님이라든가 엄마 아빠 좋아하니까 써놓은 거지 너희들이 공부만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다. 뭐 놀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놀려면은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넘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아무도 저기를 맛을 안 보여줬으면 내가 이 학부모님 시간에 어제 그 보여서 시간 엄청 많이 갔거든요. 어머님 보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이렇게 돼요. 시간은 처음 숙제검사 오늘은 이 숙제검사 대신 원래 대신 여러 가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식을 왜 써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수업하고 질문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분 정도 쉬는 시간 할 때 50분 정도 주고 넘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숙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오답 노트는 여기서 합니다. 그 책에서 틀린 부분의 오답 노트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테스트가 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가 테스트를 내니까 테스트 부분에 틀린 부분하고 세모된 부분도 있어요. 세모 이런 만약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 동그라미 된 것은 오답 노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 뭐냐면 가장 단순 계산 실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답 노트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세모된 부분 이렇게 뭐 2번 세모 이렇게 있을 때는 1점 이렇게 있으라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 오답 노트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단원 테스트 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시간을 정리할 시간을 줘요. 이 정리할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애들이 시험을 보려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했던 공부들이라든가 내가 중요하게 했던 걸 다시 검토를 해야지 시간이 효율적으로 적용이 돼요. 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쭉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덜 간 것을 다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잠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면서 식이 나쁘면 다시 지적을 해요. 요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르게 써라. 도덕을 했으면 이렇게 쓰지 안 된다. 그리고 식이 안 써져 있으면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시험 내에서도 풀이 과정이라든가 식지도들을 지금 하거든요. 물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이건 이렇게 써야 돼, 이건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숙제는 그날 배운 거 유제하고 종합 문제고 채점을 꼭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뭐 여기 와서 채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식이 없으면은 뒤에 벌금 나이나 매를 들 수는 없으니까
벌금을 매기는데 뭘 잘못했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애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벌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테스트에도 아까 했지만 식이 중요한, 식을 잘 썼는 뒤에 가서 약간 틀린 거 점수가 감점을 적게 시키는데, 식이 없이 답이 맞으면 거의 점수를 제가 안 줘요. 왜냐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그게 처음에 시험 문제는 답이 나오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을 꼭 쓰라고 얘기를 한 거고, 주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여기서 있다가 이민 간다든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이쪽 그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주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 이렇게 애들이 머리에서 오는데 차로 태워다 줄 수 없을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 주음을 열어둘 테니까 여기 주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똑같이 청춘이 바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시험은 여기서 와서 보는 게 좋은 거고, 시험도 거기서 보는 애도 있어요. 뭐 부산에서 들어오는 애도 있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애도 있는데, 걔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서 보내서 이렇게 오고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음은 코로나 이전부터 저는 있었어요. 예, 수업이. 왜냐면 외국에 저한테 배웠다 외국에 나간 애들이 좀 많아서 거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정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나마 소수 찾기 뭐 이거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암산한다든가 소인수분해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선생님 머리 터질 것 같은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단어는 좀 새로운 애들이 진법을 잘 몰라요. 저 마술카드 진법이거든요. 되게 진법을 이용해서 마술카드 만드는데, 지금 현재 진법을 모르게 되면 응용 문제나 이런 게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진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풀린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5단어는 애들이 엄청 어려워해요. 배수 찾기라는 약수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떤 문제를 할 때 증명하지 않으면 못 풀게 하거든요. 증명 안 하고 보면 공식 적용하면은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응용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또 배수 이론 이게 다 증명이어서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영상 보고 그리고 문자도 하고 갈 거예요. 영상 보고 엄마들 내가 확인했나 안 했나 애들한테 보고, 뭐 그럴 애들은 없겠지만 이따구씩 그런 경우가 이따구씩 있어서 부모님 설명해 보라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 설명 좀 해주세요. 5강 영상 봤습니다. 5강 앞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학년들은 6강, 7강, 8강이 좀 어려워하는데, 학년이 높은 학생들은 여기 6강, 7강, 8강은 문자어식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약간 쉬운 거니까 일단 한글 될 수 있는 데가 쓰지 않아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그래서 한눈에 딱 보면은 보면은 내용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공부 잘한다 안 한다 칭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저한테 배운 애들은 그걸 엄청나게 잘합니다. 뭘 써야 되는지 뭘 써야 되지 않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원리탐구로 거쳐지면은 3하고 2까지 오면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2로 바로 들어오는 학생들 그게 시간이 좀 짧아서 잘 안 돼요. 근데 3하고 2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한 2단계를 거치면 식 쓰는 걸 거의 완벽하게 잡힙니다. 보시고, 식이 빠지는 식이 금방 없나 정확한지 마지막에 보고 답에다가 밑줄을 쳐야 되고, 그리고 식을 쓸 때 그림에다 식을 쓰는 것은 식이 아니고 밖에 밑에다 이렇게 식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건 맞는데 왼쪽에 여기서 써가지고 이렇게 가면 내가 감점시켜요. 여기서 쓰고 여기가 비면 괜찮은데 여기다 써놓고 여기 앞에가 비어있으면 더 감점을 시켜요. 왜냐하면 가다가 여기서 이 버릇이 생기면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다 지워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서술형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꼭 여기서부터 써서 여기는 비워도 된다고 많이 하고, 글씨는 제가 글씨 워낙 못 쓰기 때문에 애들 그 대신 알아보기는 써라 그러거든요. 저도 글씨 못 써가지고 내가 써놓고 내가 모를 때도 있는데, 그리고 불필요한 식은 두 줄로 붙이도 말고 반드시 지우고 써야 돼요. 더 쓰는 것도 좋지 않고 인상은 좋은 인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지우고, 그냥 단순 계산은 지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단순 계산은 지워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문제 중에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나와요. 이게 첫 수업인데,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써서 하라고 그래요. 식을 쓰게 하는데 시험이 아닐 때는 그냥 암산은 다 할 수 있어요. 암산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시험 때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바로 나와요. 머릿속에서. 이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다 암산으로 전부 다. 이런 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거 애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니 또 암산은 쭉 나와요. 요걸 다 이렇게 암산으로 애들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 소인수분해죠.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릿속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수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거 잘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만큼 오면은 뭐 터진다고 그래요. 그냥 암산 안 하다가 하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소인 다 암산으로 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암산으로.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것도 감점시켜요. 이런 걸 암산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간이 짧아지고. 근데 그 기본은 다 이거 다 애들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암산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소인수 분해. 그리고 소수 찾기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소수 찾기거든요. 이게 소수 찾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런 게 이게 97이 소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막 물어보는데 여기까지만 나눠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개, 뭐, 그러면 혹시 11로 나눠지면 어떡하죠? 근데 그 이 설명서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아마 여기가 이해가 잘 안 갔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갔으면 영상을 좀 보내달라면 내가 보내주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오면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이거 어려우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라토스테네스 책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안 나와 있어요. 어려우니까 아마 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소수냐 아니냐 뭘로 소인수보가 되냐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 교과서 것도 있지만 교과서 이외의 것도 응용되는 거라든가 앞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면은 암산 능력을 갖춰야 되고 정확하고 빨리 푸는 방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 이제 앞으로 심화 과정이라든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걸 통해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제 푸는 시간이니까 애들도 그러거든요. 이게 시간을 공부량이 많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런 걸 갖추고 있으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부를 적게 하더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대신 식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계속 활용을 해요.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애들이 오늘 아마 여기서 아마 요거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암사는 쪽에서 약간 삐걱삐걱 하지만 잘할 거 오늘 보니까 다 잘하더라고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도 만약 2로는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 잘하는 사람들 이제 영재원 가려고 한다면은 일부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쉬운 부분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부분 빠지고 원래 이로 넘어가 버리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보이죠. 어머님들은 보니까 이따고 쉬운 게 보이는데 쉬운 걸 통해서 어려운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내가 말씀 많이 드려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